반갑습니다. 오늘은 8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1 기술에서 기능으로 발전에 대해서 오늘 수업할 건데요. 늘 그랬듯이 전주의 내용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내용이나 그 전주를 복습하는 내용은 그 전 수업하고 연결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복습을 함으로써 반복 강의를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스스로 머리에 익혀지게 하기 위한 교수법으로 적용해 보고 있습니다. 6번 이상을 들어야 외우지 않아도 기억에 남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별도도 자료를 보지 않고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 기왕 시간을 보내면서 복습을 할 수 있도록 전주차를 꼭 이렇게 복습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외우기보다는 자주 듣거나 자주 반복해서 읽는 것,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에 남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꼭 한 번씩 하면서 그 다음 수업과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모델, 이 AI 모델의 그 평가가 중요하다고 앞전에 이야기했죠. 그래서 품질 평가에 대해서 그 전에 이야기했었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제나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질의 AI 혁신의 이 품질 평가 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었죠. 평가 지표를 정하고, 상시적으로 평가하고, 또 한번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 품질 평가를 위해서는 매트릭, 즉 품질 평가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 지표를 선정하고 그 지표를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100%를 유지를 해야 될 것인가, 90%만 유지를 할 것인가, 80%만 유지할 것인가,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인식 및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85% 유지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데이터의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되고, 또 데이터의 다양성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좋은 자료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최대화하고, 데이터 사이즈를 너무 방대한 것보다는 잘 유지를 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테스트를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인데,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품질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상시에 수시로 체크하지 않으면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필요 없는 내용인지, 그전에는 필요했는데 현재는 필요 없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주기, 그리고 데이터의 증가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 주기를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개발 초기부터 평가 주기를 정해놓고 시작한 것이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테스트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평가는 아무 데이터로 해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테스트 데이터라고 해서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되는데 실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활용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크기 문제인데요. 실전에 가깝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충분히 커야 되겠죠. 실제 학습에 소요되는 데이터가 3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테스트이기 때문에 한다. 이것은 안 된다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크기는 실전처럼 충분히 커야 한다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품질 평가 종류를 보겠는데요. 개념 증명이라고 그랬어요. Proof of Concept이라고 그랬는데 POC 혁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평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사전 검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소개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현업에서 적용할 때 사용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POC는 기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아직 소개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현업에 적용하려면 이 테스트를 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AI 개발 업체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자사 솔루션을 시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 테스트가 있는데요. POC라고 그러죠. BMT라고 그러죠. POC는 검증된 적이 없는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BMT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확성, 처리 속도, 데이터 용량 이런 것들을 필요한 성능 기준을 정해서 테스트를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검증됐지만 발주 업체 입장에서는 정확성을 요구하는지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지 그래서 필요한 성능의 기준을 정해서 테스트한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인데요. 파일럿 테스트는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검증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시험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를 한번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현된 기술을 업무 상황에 적용해보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발견해서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시험 테스트하는 것을 파일럿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품질 평가 항목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평가 항목 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있는데 정확성, 생산성, 그리고 효율성, 완결성, 시의성, 규모, 호환성, 편향성, 투명성, 안정성 이렇게 한데요. 정확한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차율이라든가 민감성, 특이성 등이 어떻게 형태로 측정되는가 한번 봐야 되고요. 생산성인데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결과를 바로 도출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효율성 따인데 시의성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점에서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규모, 그리고 호환성이 있는 것인지 너무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지는 않는 것인지 그리고 결과 도출 과정에서 인사트에 대한 근거가 설명 가능한가를 봐야 되고 안전한 거는 다양히 봐야 되겠죠. 손실을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평가 항목 지표로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품질이나 성능을 평가하는 데는 오차 행렬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정확성, 민감성, 특이성 이런 것들을 본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엔트로피 이야기가 몇 번 나왔죠. 명품을 실시간으로 판별을 해주는 인공지능 스캐너인데요. 가방, 신발, 명품 제품 표면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300만 종류의 사진을 학습시킨 다음에 인공지능 이미지를 분석을 시켜가지고 진품 여부를 판별합니다. 그러니까 AI의 기존의 명품 사진을 300만 종류를 이미 사진을 찍어서 그 이미지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진품을 찾아내는 것,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조품을 구별해주는 엔트로피,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조품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오차행렬 예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정확성, 위조품인지 아닌지 얼마나 정확히 맞췄는지에 대한 지표에 대해서 산식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오차율, 민감성, 특이성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엔트로피는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미테이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고해상도 사진을 찍은 다음에 사물을 260도로 확대해서 육안으로 찾아내기 힘든 어려운 비정상적인 패턴,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장이라든가 라벨, 그리고 가죽 잔주름 사이에 작은 공백, 페인트 칠, 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진품 여부를 판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엔트로피의 판별 정확도가 98%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측정을 하는데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짝퉁, 흔히 말하는 이미테이션 구분해내는 것이 이미 AI 기술로 해결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약했던 내용 중에서 성능을 유지하려면 품질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평가 지표를 만들고 상시 평가해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완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념 증명을 하고 벤치마킹 테스트를 하고 파일럿 테스트 등의 평가를 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경로인데요. 가치 경로를 설계하는 거였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냐면 탁월한 기술에서 창출되지만 수많은 실패, 기술의 탁월성을 너무 맹신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 경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혁신의 지향점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 경험을 혁신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경험 혁신으로 기결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는 다시 이야기하면 거의 사용자의 경험 혁신이다, 이렇게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하겠습니다. 윌리엄 밀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실수는 기술에 대한 사랑, 그 문제는 맹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가치를 소홀히 하면 전문가한테는 호평을 받을지 모르지만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로 구분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사용 경험적 가치는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치의 경로인데요. 기술적 가치에서 기능적 가치, 그 다음에 경험적 가치, 이 가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AI 혁신 가치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술적 가치 이 내용은 사용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제품을 구현한 것인데요.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능을 구현한 것이죠. 기능적 가치는 인식, 예측, 최적화, 소통, 창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과 다른 우월한 기능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기술적 가치는 연구실 혹은 실험에서 나타내는 데 반해서 기능적 가치는 사용자가 제품을 접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경험적 가치는 늘 강조했지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사용자가 경험 속에서 특별한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때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치는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법인데요. 가치 경로는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로 발전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결론을 짓는 것은 AI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가치에 그치거나 기능적 가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험적 가치까지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7주차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 세 종류가 있는데 이 모든 가치가 선순환으로 작용할 때 AI 혁신 모델이 성공적으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가 기술적 가치에 머무르곤 하는데 기능적 가치와 특별한 경험적 가치를 창출해야만 완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8-1 기술에서 기능으로 발전에 대해서 8주차 강의를 연결하겠습니다. 기술에서 기능 발전인데요. 지금 우리가 AI 혁신을 이해했고 문제를 정의했고 AI 기능을 선택했고 적용 방법을 채택했고 알고리즘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API 소싱한 것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확보하는 것 배웠습니다. 품질 평가에 대해서 했고 가치 경로를 설계했습니다. 세 가지로 설계했죠.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 그래서 기능적 가치를 여기에서는 구체화하는 것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가 놀라운 이유는 그 자체가 비범한 기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계가 비범하기 때문이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기술에서 기능으로 발전하려면 기능으로 갈 때는 가치사슬이 엮어지는데 인공지능의 기술적 가치,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능적 가치는 사용자가 AI가 적용된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월등한 기능을 실감할 때 생긴다 하는 내용입니다. 기능적 가치란 사용자가 사용하면서 월등한 기능을 실감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측 정확성은 인공지능의 기술적 장점이지만 어떤 기능으로 구현되느냐에 따라서 기능적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적 가치를 지금 깊게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에서 기능으로 발전하려면 기능적 창출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가 제공하는 기술적 이점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활용할 용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도가 없었을 때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용도에 최적화된 형태로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도에 가장 알맞게 구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확성의 가치인데요. 정확한 인식은 AI 기술이 가진 강력한 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사람이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AI는 잘 구분합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적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진품인가 가품인가 하는 내용에서 AI 기능을 이야기했죠. 명품을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수많은 진품의 사진을 AI에 학습시켜서 그걸 확대로 보고 진짠가 가짠가를 찾아내는 그런 가치들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딥만드의 녹내장 진단기기인데요. 인간의 녹내장이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 보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게 우리한테는 필요하겠죠. 또 정확성의 가치인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왜 우는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아이 부모에게는 커다랗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왜냐하면 초보 부모들은 초보 엄마 아빠들은 아이가 우는데 왜 우는지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AI 어플리케이션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 알고리즘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아이의 울음을 식별하고 울음소리의 특징을 분류해줍니다. 그래서 초보 부모한테는 얼마나 유용한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청소의 가치가 되겠죠. 또 병원에서도 많이 쓰인데요. 알파고를 개발한 딥마인드가 첫 번째로 내놓은 상용화 제품이 정확한 식별 능력을 이용한 녹내장 질환 검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녹내장 질환이 있는가를 확인하는데 눈의 망막을 스캔한 후에 시스템을 통해서 영상을 판독하고 녹내장, 항방병성 이런 것들을 알아냅니다. 50여 종의 암과 질환을 진단한다고 하는데 진단의 정확도가 전문의보다 높은 94%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 의사보다 녹내장을 판독해내는 AI 기능이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의료용까지 AI가 지금 침투해 있습니다. 기존에는 눈의 망막을 촬영한 다음에 의사가 영상을 검토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 기기가 검진을 하죠. 안구 촬영 즉시 그냥 판독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간편하게 눈 진화를 검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대한 검진을 이제 AI가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도 AI 기능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죠. 그런데 안구 검사를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눈질환을 검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AI 기능은 급속도로 이렇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 속도의 가치인데요. AI 머신은 데이터를 토대로 지식을 축적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그 처리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암 치료제 같은 신약 개발을 하려면 보통 임상 실험이라고 해서 신약 물질 대상을 선정하는데 한 1, 2년 걸리고 또 암 치료제 검증하려면 많은 순혈과 균주를 또 식별해야 되고 또 균주 각각이 사람에 따라서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서
굉장히 그 양이 천문학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임상 1차, 2차, 3차 임상 실험까지 가기가 수년이 걸리죠. 그런데 지금 요거 우아하게 쓰고 있는 지금 베네볼런트 그리고 그레일 페이지 AI 이런 곳에서는 검증 시스템을 한 달 이내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지금 신약 개발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십 개의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학습을 하고 인공지능이 빠르게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비용 또한 획기적으로 절감을 해주고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렸던 제약회사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능력은 소모시간 문제가 영역일수록 커다란 가치를 지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약속한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8-2에서 이 내용을 연결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늘 하는 이야기지만 고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강의를 듣는 김에 강의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을 수 있도록 복습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고 있는데 조금은 지루하지만 그래도 기왕 듣는 것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머리에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복습 내용을 같이 또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